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세 평범한 주부 민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하고도 신비로운 3일간의 여행 이야기를요. 그 여행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결혼한 지 27년째입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바람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죠. 그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애들도 다 컸어요. 큰아이는 대학교 4학년, 작은아이는 2학년이니까 이제 손이 많이 안 가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시키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 주제는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시댁 이야기뿐이었죠.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너무 낯설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웃을 때도 진심으로 웃지 않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입꼬리만 올리는 그런 웃음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핸드폰을 보다가 SNS에서 혼자 여행을 다녀온 중년 여성분들의 게시물을 보게 됐어요. 사진 속 그분들의 표정이 너무 밝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용기를 내서 제주도 항공권을 검색해 봤어요. 손이 떨렸어요. 내가 정말 혼자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설레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대 때 친구들과 배낭여행 갔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땐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할 수 없는 것만 세며 살아왔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예매 버튼을 눌렀어요. 딱 3일, 2박 3일 혼자만의 시간이요. 결제가 완료되는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어요.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남편에게는 그냥 간단하게 말했어요. 나 제주도 다녀올게. 남편은 TV를 보다가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고만 했어요. 왜 가는지, 언제 가는지도 묻지 않았죠. 어쩌면 그게 더 편했어요. 설명하기도 귀찮았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짐을 싸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이러다가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닐까? 길을 잃으면 어떡하지?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어색할 것 같은데. 별의별 걱정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오랜만에 저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한다는 게 낯설면서도 짜릿했거든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결정을 내린 거였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왔어요.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슨 꿈을 꿨었는지, 지금 무엇이 힘든지 아무것도 모르겠죠. 어쩌면 저도 저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김포공항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출근했고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죠. 아무도 배웅해주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이건 오롯이 저만을 위한 여행이니까요. 공항 로비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 그리고 저처럼 혼자 온 사람들도 꽤 보였어요. 그걸 보니까 조금 안심이 되었죠.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는데 한 남자분이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신사분이었죠. 깔끔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어요. 혼자 여행이신가 봐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분은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저도 혼자예요. 요즘 혼자 여행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나이대 분들은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죠. 그 말에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묘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죠. 그분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위로 같은 게 담겨 있었거든요. 제 이름은 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분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도 어색하게 악수를 했죠. 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 여행이 괜찮을 거라는 예감 같은 거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그리고 이 신사분이 제 과거와 연결된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도요.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죠. 준호 씨도 같이 일어나셨어요. 우리는 나란히 탑승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3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비행기가 제주 상공에 다다르자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맑은 날씨였죠. 운이 좋았어요. 출발 전날까지만 해도 비 소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도착하는 날은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27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내리는 낯선 땅이었거든요. 가방을 챙기고 일어서는데 아까 그 준호 씨도 일어나시더라고요. 민지 씨, 혹시 렌터카 빌리셨어요? 준호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버스 타고 다니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차를 빌렸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첫날 제가 좀 안내해 드릴까요? 제주도는 제가 자주 와서 잘 아는 편이거든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낯선 남자의 차를 탄다는 게 조금 불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준호 씨의 눈빛은 정말 순수해 보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혼자 버스 노선을 찾아다니는 게 막막했거든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혼자 다니려니 조금 외로웠거든요. 같은 방향이면 함께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왠지 모를 믿음이 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 같은 선택이었어요. 준호 씨가 운전하는 차에 탔어요. 차는 공항을 빠져나와 해안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왼쪽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죠. 바람이 참 좋았어요. 민지 씨, 제주도는 처음이세요? 아니요. 예전에 가족들과 한두 번 온 적은 있어요. 근데 혼자는 처음이에요. 혼자 여행, 용기 내셨네요. 멋지십니다. 준호 씨의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누군가 저를 칭찬해 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지 씨, 제가 특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릴까 해요. 준호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분을 봤죠. 특별한 곳이요? 네. 관광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의미 있는 곳일 거예요. 그 말이 이상했어요. 저한테 의미 있는 곳이라니. 준호 씨는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처음 만났잖아요. 준호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슬픔 같은 게 느껴졌죠. 잠깐만 저를 믿어주시겠어요? 오늘 하루만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묘한 끌림이 있었어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준호 씨를 믿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안내 부탁드릴게요. 준호 씨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차는 관광지가 아닌
낯선 방향으로 향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작은 마을에 멈췄어요. 돌담이 있는 조용한 주택가였죠. 관광객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물었어요. 준호 씨는 차에서 내리며 말했죠. 민지 씨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네, 그게 무슨, 민지 씨, 1975년생이시죠?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주도에서 사셨어요. 이 마을에서요. 준호 씨가 돌담길을 가리켰어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 순간 기억이 났어요. 어렴풋한 기억이었지만 분명 이 길을 걸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 멀리 보이는 감나무, 그 옆에 낡은 우물. 모두 제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있던 것들이었죠. 어떻게 저에 대해 알고 계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 씨는 조용히 말했죠.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함께 걸어볼까요? 저는 멍한 상태로 준호 씨를 따라 걸었어요. 마을은 조용했어요. 가끔 강아지 짖는 소리만 들렸죠. 여기 이 집 기억하세요? 준호 씨가 멈춘 곳은 낡은 단층 집이었어요. 지금은 비어 있는 것 같았죠. 대문에 녹이 슬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집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거든요.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가슴이 먹먹해졌죠. 이게 제가 살던 집인가요? 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민지 씨가 8살까지 여기서 사셨어요. 그리고 민지 씨의 오빠도요. 오빠? 저는 깜짝 놀라서 준호 씨를 쳐다봤어요. 오빠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었거든요. 민지 씨, 혹시 오빠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준호 씨의 질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렴풋이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죠. 부모님은 저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외동딸이라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외동딸인데요. 제 말에 준호 씨는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민지 씨에게는 오빠가 있었어요. 민석이라는 이름의 오빠가요. 민지 씨보다 5살 위였죠. 그게 무슨, 그분은 30년 전에 실종됐어요. 민지 씨가 8살 때요. 그 이후로 부모님이 서울로 이사를 가셨고 민지 씨에게는 그 일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해할 수 없는 정보들이 한꺼번에 쏟아졌거든요. 증거라도 있나요? 제가 어떻게 믿어요? 준호 씨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여자아이의 얼굴이 어린 시절 제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은 민석이가 평생 간직했던 사진이에요. 여동생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라고 했어요.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사진 속 남자아이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죠. 민석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준호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내일 제가 민지 씨를 데려다 드릴게요. 오빠를 만나러요. 그분이 민지 씨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가슴은 뜨거웠어요.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준호 씨와 함께 어린 시절 다녔던 학교터, 바닷가, 작은 놀이터를 돌아다녔어요. 하나하나가 제 기억을 깨우는 장소들이었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준호 씨가 저를 펜션까지 데려다 줬죠. 민지 씨, 오늘 충격이 크셨을 거예요. 푹 쉬세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준호 씨,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제 질문에 준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민석이는 제 친구였어요. 평생을 함께한 친구요. 그의 마지막 소원이 여동생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민지 씨를 찾아냈죠. 마지막 소원이라니.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준호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펜션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어요. 낮에 준호 씨가 준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죠. 사진 속 남자아이의 얼굴을 보니 뭔가 기억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명확하지 않았죠. 내게 오빠가 있었다고? 왜 부모님은 말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민석 오빠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내일이 기다려지면서도 두려웠어요. 처음엔 단순한 힐링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여행은 제 과거와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잊고 살았던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시간이요. 비행기가 제주 상공에 다다르자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맑은 날씨였죠. 운이 좋았어요. 출발 전날까지만 해도 비 소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도착하는 날은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둘째 날 아침, 준호 씨가 펜션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사진 속 남자아이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잘 주무셨어요? 준호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생각났어요. 사진 속 그 아이가. 준호 씨는 이해한다는 듯 끄덕였어요. 그리고 차 문을 열어주었죠. 오늘 민석이를 만나러 갑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차는 제주 동쪽으로 향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한적한 언덕 위에 요양원 건물이 보였어요. 평화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죠. 여기가, 네, 민석이가 있는 곳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죠. 준호 씨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간호사분이 인사를 했어요. 준호 씨는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자주 오시는 것 같았어요. 한방 앞에 멈췄어요. 문에는 민석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죠. 민지 씨, 민석이는 치매가 심해요. 10년 전부터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준호 씨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민지 씨를 보면 뭔가 느낄 거예요. 감정은 기억보다 오래 남으니까요. 문을 열었어요. 침대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백발의 마른 노인이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어린아이처럼 맑았어요. 민서가,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 준호 씨가 말했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죠. 그 순간이었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지.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오빠.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쏟아졌어요. 오빠가 저를 등에 업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기억, 제가 넘어져서 올 때 사탕을 주던 기억, 바닷가에서 조개를 주워주던 기억. 모든 게 기억났어요. 이제 다 기억나요. 저는 오빠 옆에 앉았어요. 오빠는 제 손을 꼭 잡았죠.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 씨가 방 밖으로 나갔어요. 저와 오빠만의 시간을 주려는 것 같았죠. 오빠 왜 사라졌어요? 부모님은 왜 제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오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제 손을 쓰다듬을 뿐이었죠. 치매 때문에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준호 씨가 낡은 노트 하나를 들고 들어왔어요. 민지 씨, 이걸 보세요. 민석이가 평생 쓴 일기장입니다. 일기장을 받아들었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죠. 첫 장을 펼쳤어요. 1995년 3월 10일. 오늘 민지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자랑스럽다. 내가 민지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민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1998년 7월 5일. 엄마 아빠가 서울로 이사를 간다고 했다. 민지는 데려가지만 나는 여기 남아야 한다고 했다. 내가 정신병이 있어서 민지에게 해가 될까봐 걱정하신다. 이해한다. 민지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손이 떨렸어요. 페이지를 계속 넘겼죠. 2005년 12월 1일. 민지는 지금쯤 대학생이 되었을 것이다. 결혼은 했을까? 행복할까? 보고 싶다. 하지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민지의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다. 2015년 8월 20일. 기억이 흐릿해진다. 준호가 말하길 치매라고 한다. 두렵다. 민지의 얼굴마저 잊을까봐. 민지야, 오빠는 평생 너를 사랑했어.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내가 행복하길 매일 기도했어.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글씨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빠, 오빠. 저는 오빠를 꼭 안았어요. 오빠도 저를 안았죠. 30년 만에 재회였어요. 준호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석이는 조현병을 앓았어요. 13살 때 발병했죠. 당시에는 정신병에 대한 편견이 심했어요. 부모님은 민지 씨를 보호하기 위해 민석이를 여기 남겨두고 서울로 가셨어요. 그리고 민지 씨에게는 오빠가 없었던 것처럼 키우셨죠. 그럼 부모님은 오빠를 버린 건가요?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니에요. 부모님은 매달 비용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몰래 찾아오셨죠. 하지만 민석이가 부모님께 부탁했대요. 민지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요. 민지가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부모님은 지금 5년 전에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민지 씨에게 말하지 못한 채로요. 마지막까지 민석이의 부탁을 지키신 거예요.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왜 부모님이 항상 슬픈 눈빛이었는지, 왜 가끔 제주도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지셨는지. 준호 씨는 어떻게? 저는 민석이의 유일한 친구예요. 초등학교 때 만나서 평생을 함께 했죠. 민석이가 아플 때도 요양원에 들어올 때도 함께 했어요. 민석이는 죽기 전에 꼭 민지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민지 씨를 찾아냈죠. 죽기 전에라니.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민석이는 말기암이에요. 의사 말로는 길어야 3개월이라고 합니다. 그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겨우 찾은 오빠를 또 잃어야 한다니. 저는 오빠의 손을 더욱 꼭 잡았어요. 오빠는 여전히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죠. 말은 못해도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보고 싶었어? 사랑해. 라고. 오빠, 이제부터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매일 올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오빠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너무 따뜻했죠.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였어요.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 오빠와 제가 어렸을 때 함께 뛰놀던 그 바다였죠. 시간은 흘렀지만 우리의 연결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힐링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다시 만나는 여행이었죠. 그리고 잃어버린 제 자신을 찾는 여행이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펜션을 취소하고 요양원 근처 작은 민박집을 얻었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조금 더 있다 갈게. 뭐, 언제까지? 애들 밥은? 애들 다 컸잖아. 알아서 먹을 거야. 며칠만 더 있을게. 남편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도대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중요한 사람을 만났어.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의 이해는 필요 없었어요. 지금은 오빠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아침 9시가 되면 요양원에 갔어요. 오빠는 항상 창가에 앉아 있었죠. 저를 보면 얼굴이 환해졌어요. 오빠, 오늘은 뭐 하고 싶어요? 오빠는 말을 잘 못했지만 손으로 바깥을 가리켰어요. 산책하고 싶다는 뜻이었죠. 휠체어를 밀고 요양원 뒤뜰로 나갔어요. 제주 바람이 불어왔어요. 오빠가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죠.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오빠 기억나요? 우리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조개 줍던 거? 오빠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호 씨가 매일 들러서 오빠를 챙겼어요. 진짜 형제 같았죠. 준호 씨, 정말 고마워요. 준호 씨가 아니었으면 오빠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준호 씨는 손을 흔들었어요. 천만에요. 민석이가 제게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민지 씨도 이제 제 가족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오후 오빠가 갑자기 제 얼굴을 만졌어요.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민지야, 미안해. 30년 만에 듣는 오빠의 목소리였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오빠 미안할 거 없어요. 오빠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알아요. 일기장 다 읽었어요. 오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해야 해. 너. 꼭. 응, 오빠. 행복할게. 약속할게. 오빠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죠. 말하는 게 힘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민지 씨, 민석 씨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한 달. 짧으면. 의사 선생님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오빠 병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오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오빠는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오빠, 아직 가면 안 돼요. 우리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아직 제가 오빠한테 해드릴 게 너무 많아요. 오빠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제 손을 쓰다듬었죠. 괜찮아. 행복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집에서 남편이 전화했어요. 야, 도대체 언제 올 거야? 애들이 내가 없다고 불편해한다고. 남편 미안한데 나 당분간 못 들어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잊고 살았던 오빠가 있었어. 그 오빠가 지금 많이 아파. 곁에 있어야 해.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래. 알았어. 근데 너무 오래 있지는 마. 여기도 내가 필요해.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의 목소리에 조금의 이해가 느껴졌죠. 처음이었어요. 준호 씨가 커피를 들고 왔어요. 민지 씨, 힘드시죠? 네.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이렇게라도 오빠를 만나서 다행이에요. 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 씨, 민석이가 제게 편지를 남겼어요. 민지 씨가 오면 주라고요. 준호 씨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손이 떨렸죠. 봉투를 열었어요. 사랑하는 민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나를 만났을 거야. 준호 덕분에 말이야. 민지야, 오빠는 평생 너를 보고 싶었어. 하지만 너의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너는 행복해야 했으니까. 오빠가 너에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해. 같이 놀아주지 못해서, 학교 운동회에 가지 못해서, 내 결혼식에 가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오빠는 매일 너를 생각했어. 너의 행복을 기도했어. 그게 오빠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민지야,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 가족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장 중요해. 내 꿈을 찾아.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해. 오빠가 하늘에서 응원할게. 사랑해, 동생아. 오빠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준호 씨가 제 어깨를 토닥여줬죠. 민지 씨, 울어도 돼요. 많이 울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모두 쏟아져 나왔죠. 그날 밤 오빠 곁에서 편지를 읽어줬어요. 오빠 편지 받았어요. 오빠 말대로 할게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게요. 오빠가 원하는 대로요. 오빠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죠. 창밖으로 제주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참 많았죠. 오빠와 제가 함께 보는 마지막 밤하늘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오빠를 만났고, 오빠의 사랑을 느꼈고, 오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오빠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오빠의 손이 더욱 세게 제 손을 쥐었어요. 그것이 오빠의 대답이었죠. 이 여행은 이제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변하고 있었어요. 오빠를 통해 제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났어요. 오빠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고, 눈도 거의 뜨지 못했죠. 하지만 저는 매일 오빠 곁에 있었어요. 매일 아침 오빠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오빠가 좋아했다는 시집이었죠. 준호 씨가 빌려준 거였어요. 봄날은 간다. 여름이 온다.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면 다시 봄이 올 거야. 시를 읽어주면 오빠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듣고 있다는 신호였죠. 어느 날 오후 남편이 제주도로 왔어요. 깜짝 놀랐죠. 여보, 왜 왔어?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당신 혼자 힘들 것 같아서. 그리고 미안해. 이제야 이해했어. 남편이 오빠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죠. 처남, 처음 뵙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오빠는 반응이 없었지만 저는 울었어요. 남편이 이해해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여보, 당신 회사는? 며칠 휴가 냈어. 당신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마음이 통하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준호 씨와 남편과 함께 오빠 곁을 지켰어요. 오빠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오빠 곁에 앉았어요. 오빠의 손을 꼭 잡았죠. 오빠, 저예요. 민지예요. 들려요? 오빠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희미하게 저를 봤죠. 그리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웃고 있는 거였어요. 오빠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오빠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준호 씨도 울고 있었고 남편도 눈시울을 붉혔죠. 오빠 편히 가세요. 이제 아프지 마세요.
오빠 말대로 할게요. 이제는 제 꿈을 찾을게요. 저를 위해 살게요. 약속할게요. 오빠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을 쥐는 거였죠. 오빠, 다음 생에는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약속해요. 오빠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죠. 민석 씨, 저예요. 준호예요. 평생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친구, 준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그리고 2025년 11월 15일 새벽 3시 27분. 오빠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오빠, 저는 오빠를 꼭 안았어요. 아직 따뜻한 몸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준호 씨도 남편도 함께 울었죠. 오빠와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장례식을 치렀어요. 조촐한 장례식이었어요. 참석한 사람은 저와 남편, 준호 씨, 그리고 요양원 직원분들 뿐이었죠. 고인은 평생을 조용히 사셨지만 깊은 사랑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여동생을 향한 사랑, 친구를 향한 우정,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준호 씨가 추도사를 읽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저도 오빠에게 편지를 읽었어요. 오빠 30년 만에 만나서 2주밖에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그 2주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오빠 덕분에 제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오빠 덕분에 제 꿈을 다시 찾게 됐어요. 고마워요, 오빠. 사랑해요. 장례식이 끝나고 오빠의 유골함을 들고 제주 바다로 갔어요. 오빠가 평생 사랑했던 제주 바다였죠. 오빠, 여기서 편히 쉬세요. 오빠가 사랑했던 바다에서요.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오빠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 씨가 말했어요. 민서가 편히 쉬어.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동생과 함께 있었잖아. 이제 평화롭게 쉬어. 친구, 우리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당신 힘들었지? 응.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오빠를 만났으니까. 나도 이제 알겠어. 당신이 왜 여기 있어야 했는지. 미안해. 이제껏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 부부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죠. 그날 밤 펜션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먼저 잠들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오빠인 것 같았어요. 오빠 잘 가요. 사랑해요. 다음 생에 꼭 만나요. 가슴속으로 인사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이 여행은 힐링이 아니었어요. 상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발견이기도 했죠. 잃어버렸던 과거를 찾았고 잊고 있던 저 자신을 발견했으니까요. 오빠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너를 위해 살아라는 메시지였죠. 이제 저는 변해야 했어요. 오빠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서울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달라져 있었죠. 오빠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오래전에 치워둔 스케치북과 물감들이 있었죠. 먼지를 털어내며 하나하나 꺼냈어요. 엄마, 뭐 하세요? 큰아이가 다락방에 올라왔어요. 그림 그리려고. 엄마 옛날에 화가가 되고 싶었거든. 엄마가요? 처음 듣는데요? 아이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저도 잊고 살았으니까요. 응.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볼까 해. 그날부터 매일 아침 1시간씩 그림을 그렸어요.
처음엔 서툴렀어요. 손이 떨리고 색감도 이상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SNS에서 중년 여성을 위한 미술 강좌 정보를 봤어요. 지역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였죠. 여보, 나 미술학원 다닐래.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나도 이제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남편의 태도가 변했어요. 제주도에서 오빠를 보고 난 후부터였죠. 미술학원에 등록했어요. 수강생은 대부분 저처럼 중년 여성들이었어요. 각자의 이유로 늦게 시작한 사람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예요. 52살이고 27년 만에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됐어요. 자기소개를 했어요. 다들 박수를 쳐줬죠. 전 은정이에요. 55살이고 평생 공무원 했다가 명예퇴직하고 첫 그림을 배우러 왔어요. 저는 수진이에요. 58살 애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제 시간이 생겼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어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었죠. 선생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늦은 시작이란 없어요. 80대에 시작해서 전시회 여신 분도 계세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그 말에 용기가 났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3시간씩 수업을 들었어요. 대생부터 시작했죠.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민지 씨,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느낌을 담는 게 중요해요. 선생님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됐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점점 손에 익었어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죠. 어느 날 준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빠 말씀대로 그림 배우고 있어요. 정말 행복해요. 민석이가 기뻐하겠네요. 민지 씨 목소리가 참 밝아졌어요. 준호 씨의 목소리도 따뜻했죠. 6개월 후 학원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했어요. 수강생들의 작품을 모아서요. 민지 씨, 이 작품 전시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선생님이 제 그림을 선택했어요. 제주 바다를 그린 그림이었죠. 바다 위로 밝은 별 하나가 떠 있는 그림이었어요. 제목이 뭐예요? 오빠에게요. 제 오빠를 위한 그림이에요. 전시회 날 가족들이 모두 왔어요. 남편, 아이들, 그리고 준호 씨도 제주에서 올라왔죠. 와, 엄마 그림 진짜 멋있다. 아이들이 감탄했어요. 남편도 조용히 제 그림을 바라봤죠. 당신 정말 재능 있네. 왜 진작 안 했어? 진작할 수 없었어. 그때는 용기가 없었거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준호 씨가 제 그림 앞에 오래 서 있었어요. 눈물을 닦더라고요. 민지 씨, 민석이가 보고 있을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오빠가 보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전시회가 끝나고 같은 수강생들과 차를 마셨어요. 민지 씨 보면 용기가 나요. 저도 뭔가 시작해 볼래요. 은정 씨가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 나이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진 씨도 동의했죠. 그러게요. 저도 그 여행 가기 전까지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제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오빠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전시회 팸플릿을 놓고 말했죠. 오빠 약속 지켰어요. 이제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행복해요. 오빠 덕분이에요. 사진 속 오빠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미술학원 강사 보조로 일하게 됐어요. 저처럼 늦게 시작하는 중년 여성들을 돕는 일이었죠.
선생님, 저 나이가 많아서 잘 못 따라가요. 한 수강생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52살에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시작하는 용기만 있으면 돼요. 제 경험을 나눴어요. 수강생의 얼굴이 밝아졌죠. 어느 날 남편이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어요. 당신 요양원 가보고 싶지? 같이 가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도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제주도 요양원을 다시 찾았어요. 오빠가 있던 방은 이제 다른 어르신이 계셨죠. 요양원 뒤뜰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오빠와 함께 산책했던 그곳이었죠. 오빠 잘 지내고 있어요? 저 정말 행복해요. 오빠가 원했던 대로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오빠. 바람이 불었어요. 오빠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그 여행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주부에서 꿈을 찾은 여성으로요. 그리고 가족도 함께 변했죠. 낯선 남자와의 여행. 그날 이후 저는 정말 달라졌어요. 잃어버린 과거를 찾았고, 숨겨진 꿈을 발견했고, 진짜 저 자신을 만났으니까요. 2년이 흘렀어요. 많은 것이 달라졌죠. 저는 이제 지역 문화센터에서 중년 여성을 위한 힐링 미술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나이가 벌써 60인데 그림을 배울 수 있을까요? 새로 등록한 수강생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물론이죠. 저도 52살에 시작했고, 제가 아는 분 중에는 86세에 첫 개인전을 여신 분도 계세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예요. 제 대답에 수강생의 얼굴이 밝아졌죠. 강의가 끝나고 제 작업실로 갔어요. 남편이 다락방을 개조해서 만들어준 작은 공간이었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아늑한 곳이었어요. 캔버스 앞에 앉았어요. 요즘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제주 바다와 오빠의 이야기를 담은 연작이었죠. 민지야, 저녁 먹어. 남편이 올라왔어요.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죠. 고마워. 조금만 더 하면 돼. 무리하지 마. 내일도 있잖아.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랐죠. 이제는 제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이 됐으니까요. 어느 날 준호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지 씨, 제주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어보는 건 어때요? 민석이를 기리는 의미로요. 가슴이 뛰었어요. 오빠를 위한 전시회라니. 정말요? 하지만 제 실력으로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민지 씨 작품 제가 봤잖아요. 충분히 멋져요. 준호 씨의 격려에 용기가 났어요. 3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매일 10시간씩 그림을 그렸죠. 오빠와의 기억, 제주의 풍경, 그리고 제 변화의 과정을 담았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이들이 걱정했어요. 괜찮아. 이건 오빠와의 약속이거든. 그리고 엄마는 지금 정말 행복해. 제 대답에 아이들도 미소를 지었죠. 드디어 전시회 날이 왔어요. 제주도 한 갤러리였죠. 52세, 나를 찾은 여행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전시장에는 20점의 작품이 걸렸어요. 제주 바다, 오빠의 요양원, 어린 시절의 집, 그리고 오빠와 제가 함께 있는 상상의 풍경들. 가족들이 모두 왔어요. 남편, 아이들, 그리고 준호 씨도요. 민지 씨 정말 멋져요. 민석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요? 준호 씨가 작품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오프닝 행사에서 제가 인사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52살에 처음으로 붓을 다시 잡았어요. 27년 동안 잊고 살았던 꿈이었죠. 그 꿈을 다시 찾게 해준 사람은 제 오빠였어요. 30년 만에 만난 오빠는 저에게 너를 위해 살라고 말했어요. 이 전시회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제 첫걸음입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전시회는 예상보다 큰 반응을 얻었어요. 많은 중년 여성들이 찾아왔죠.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관람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저도 52살에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용기예요. 그녀의 손을 잡고 격려했죠. 전시회 기간 동안 매일 갤러리에 나가서 관람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제 꿈은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남편이 이해해주지 않을까봐 두려워요. 나이가 많아서 시작하기 겁나요.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시작하니까 달라졌어요. 가족도 변하고 저도 변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믿는 거예요. 제 말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전시의 마지막 날,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용기 내서 시작해 볼게요. 제게도 꿈이 있었거든요. 그녀의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처음 그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을 때처럼요. 응원할게요. 꼭 하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악수를 나눴어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죠. 전시회가 끝나고 오빠의 묘지를 찾았어요. 제주 바다가 보이는 작은 언덕이었죠. 오빠, 전시회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오빠 덕분이에요. 오빠가 저에게 용기를 줬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어요. 오빠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오빠,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제 꿈을 찾았고, 가족도 이해해주고, 제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모두 오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오빠. 묘비에 새로운 꽃을 올려놓았어요. 파란 수국이었죠. 오빠가 좋아했던 꽃이라고 준호 씨가 말해줬거든요. 제주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햇살이 부서지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오빠도 이 풍경을 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오빠, 다음에 또 올게요. 그리고 계속 그림 그릴게요. 오빠가 원하는 대로 살게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섰어요. 남편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끝났어? 응. 가자. 차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빠와의 추억이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5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오빠가 준 선물이었어요. 서울로 돌아온 후 제 삶은 더욱 바빠졌어요. 전시회 이후로 강의 요청이 쏟아졌거든요. 어느 날 미술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성분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 제주 전시회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 후로 용기 내서 그림을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녀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선생님, 혹시 저희처럼 늦게 시작한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임이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저도 그런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좋아요. 만들어봐요. 52세 인생 2막 동호회는 어때요? 그렇게 우리의 모임이 시작됐어요. 첫 모임에는 10명이 모였어요. 모두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죠. 저는 48살에 남편과 이혼했어요. 그 후로 제 삶을 찾고 있어요. 저는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까 공허했어요. 이제는 제 꿈을 찾고 싶어요. 저는 평생 직장 다니다가 퇴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함께 응원해요.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제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매주 토요일 오후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각자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진행 상황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했죠. 이번 주에 베이킹 클래스 등록했어요. 저는 자격증 시험 봤어요. 결과 기다리는 중이에요. 저는 블로그 시작했어요. 제 그림 올리고 있어요. 하나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3개월 후 모임 인원이 30명으로 늘었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혼자는 외로웠는데 여기 오니까 힘이 나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위로가 돼요. 모임은 점점 커졌어요. 어느 날 모임에서 제안이 나왔어요. 우리 함께 여행 가면 어때요? 제주도로요. 민지 선생님의 오빠를 추모하는 의미로요. 모두가 찬성했어요. 한 달 후 우리는 제주도로 향했어요. 30명의 중년 여성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이었죠. 선생님, 저도 혼자 여행은 처음이에요. 근데 우리 함께니까 안 무서워요. 버스 안에서 한 회원이 말했어요. 맞아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니까 할 수 있어요. 모두가 웃었죠. 첫 번째로 오빠의 묘지를 찾았어요. 다 함께 꽃을 올렸죠. 민지 선생님의 오빠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줬어요. 회원들이 묵념했어요. 가슴이 뜨거웠죠. 그날 밤 펜션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각자의 꿈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이 모임 덕분에 20년 만에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진작가의 꿈을 다시 찾았어요. 저는 요리 블로거가 됐어요. 다들 변하고 있었어요.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요. 우리 함께 전시회를 열면 어때요? 각자의 재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 제안했어요. 좋아요. 52세 인생 이막 전시회요. 모두가 박수를 쳤죠. 6개월 후 우리는 작은 갤러리를 빌렸어요. 그림, 사진, 공예품, 베이킹 작품들이 전시됐죠. 중년 여성 30명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오프닝 날 가족들과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남편도 아이들도 준호 씨도 제주에서 올라왔죠. 여러분,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 중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어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요. 제가 개회사를 했어요. 박수가 쏟아졌죠. 전시회는 큰 성공이었어요. 많은 중년 여성들이 찾아와서 격려해줬거든요. 저도 용기를 내야겠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한 관람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네, 절대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그녀의 손을 잡아줬죠. 전시회가 끝나고 모임 회원들과 함께 앉았어요. 우리 정말 많이 변했죠? 맞아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 모든 게 민지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용기 덕분이에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보니까 나도 뭔가 시작하고 싶어져. 정말? 뭐 하고 싶은데? 사진. 옛날에 취미로 했었거든. 남편도 변하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가 함께 성장하고 있었죠. 그날 밤 오빠 사진 앞에 앉았어요. 오빠 봤어요? 오빠의 메시지가 30명의 여성들에게 전달됐어요. 이제 우리 모두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오빠 덕분이에요. 사진 속 오빠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낯선 남자와의 여행은 저 혼자만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됐죠.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 거예요. 5년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57세가 됐죠. 하지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가 중요했으니까요. 52세 인생 2막 동호회는 이제 200명이 넘는 큰 모임이 됐어요. 전국 각지에 지부가 생겼죠. 민지 선생님, 부산 지부에서 전시회 하는데 오시겠어요? 대구 지부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매일 초대가 쏟아졌어요. 저는 가능한 한 모두 참석하려고 했죠.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지 씨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습니다. 낯선 남자와의 여행.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는 제목으로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이야기가 책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많은 중년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책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오빠와의 이야기, 제 변화의 과정, 그리고 동호회 회원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담았죠. 6개월 후 책이 출간됐어요. 예상보다 큰 반응이었어요. 서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강연 요청이 쏟아졌죠. 첫 북토크 행사가 있던 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죠. 민지 선생님, 책 읽고 너무 울었어요.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시작하려고요. 늦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다들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었죠. 여러분, 중년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에게는 아직 20년, 30년이 남아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60세예요. 이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아는 분은 86세에 화가가 되셨어요. 60세는 아직 젊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그분의 눈이 반짝였어요. 북토크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사인을 받으러 왔어요. 한 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죠. 힘내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시작하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했지만 지루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간절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그냥 오빠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예전에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괜찮아. 이제는 이해해주잖아. 우리 부부는 함께 성장했어요. 어느 날 큰아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엄마 보면서 많이 배웠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엄마가 응원할게. 아이들도 변했어요. 제 삶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죠. 책 출간 1년 후 TV 프로그램 출연 제의가 왔어요. 중년 여성의 인생 이막을 다루는 다큐멘터리였죠. 민지 씨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오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죠. 제 오빠는 평생 저를 위해 기도했어요. 제가 행복하길 바랐죠. 오빠의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꿈을 찾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제 인생은 또 한 번 바뀌었어요.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거든요. 한 달에 2~3번은 전국을 다니며 강연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늙지 않았어요. 중년은 인생의 황금기예요.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시간도 있어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써요. 강연장마다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어느 날 준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 씨, 민석이가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요. 준호 씨 덕분이에요. 준호 씨가 저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오빠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민석이, 당신, 저 모두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참 맑았죠. 그날 밤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요즘은 중년 여성들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어요. 각자의 꿈을 안고 미소 짓는 모습들이요. 남편이 올라왔어요. 아직도 작업 중이야? 응. 이번 전시회 준비해야 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남편의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5년 전 그 여행이 떠올랐죠. 낯선 남자 준호 씨를 만났던 그 순간이요. 그때 저는 무미건조한 주부였어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화가이고 작가이고 강연자이고 무엇보다 저 자신으로 살고 있어요. 오빠 고마워요. 오빠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줬어요. 마음속으로 인사했어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어요. 52세에 시작한 인생 2막. 이제 더욱 풍성해지고 있었으니까요. 10년이 흘렀어요. 저는 이제 62세가 됐죠. 머리에는 백발이 섞였지만 마음만큼은 20대보다 더 젊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낯선 남자와의 여행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전국에서 800명의 회원들이 모였어요. 다들 저처럼 중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죠. 무대에 올랐어요. 관객석을 바라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10년 전 오늘 저는 52세 평범한 주부였어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관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제주도에서 낯선 남자를 만났어요. 그분은 저를 30년 만에 오빠에게 데려다 줬죠. 오빠는 제게 말했어요. 너를 위해 살아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저는 화가이고 작가이고 강연자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저는 나 자신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박수가 쏟아졌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60세에도 70세에도 80세에도 늦지 않았어요. 관객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보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준호 씨가 다가왔어요. 이제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셨죠. 민지 씨, 민석이가 하늘에서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준호 씨 덕분이에요. 준호 씨가 저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어요.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악수를 나눴어요. 따뜻한 악수였죠. 남편도 왔어요. 이제 은퇴하고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었죠. 당신 정말 멋있었어. 자랑스러워. 고마워. 당신도 변했잖아. 우리 함께 변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3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사랑이었죠. 아이들도 왔어요. 이제 다 성인이 됐죠. 엄마, 우리 엄마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몰랐어요. 늦게 알았네. 하. 가족이 함께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었죠. 그날 밤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많았죠. 오빠 보고 있어요? 오빠의 동생 민지는 이제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빠인 것 같았죠. 오빠 고마워요.
오빠가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줬어요. 오빠의 사랑이 저를 살렸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오빠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업실에 들어갔죠. 새로운 그림을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캔버스 앞에 앉았어요. 이번에는 무엇을 그릴까 생각했죠. 문득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공항에서 준호 씨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요. 그때 저는 두려웠어요. 낯선 남자를 따라간다는 게 무서웠죠. 하지만 따라갔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죠. 시작하는 용기. 새 그림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붓을 들었어요. 캔버스에 첫 선을 그었죠. 파란색이었어요. 희망의 색이었죠.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죠. 62세의 아침. 여전히 꿈을 그리는 아침이었어요. 낯선 남자와의 여행.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제 책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의 진실이었죠. 저는 더 이상 가족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위해, 제 꿈을 위해, 제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요. 오빠가 제게 준 선물이었어요. 너를 위해 살아라는 그 한마디가 800명의 여성들에게 전달됐고 그들의 삶도 바뀌고 있었죠. 그림을 그리다가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오빠, 저 잘 살고 있죠? 행복하게 살고 있죠?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죠. 62세 화가 민지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오늘도 꿈을 그리는 하루였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이게 제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낯선 남자와의 여행. 그날 이후 저는 정말 달라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여행을 시작하세요.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드세요. 중년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지 선생님의 52세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미뤄두고 있는 꿈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도 늦었지만 시작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런 꿈이 있었는데 다시 도전해 볼까요? 중년의 새로운 시작,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생각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도 희망을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더 감동적인 중년 여성들의 인생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